안녕하십니까. 안근모의 휙서비스입니다. 뉴욕 증시 하락세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금리 움직임부터 보시겠습니다. 연준 금리 정책 전망을 반영하는 미국 국채 2년물 수익률입니다. 비교적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밤사이에도 4bp 더 올랐습니다. 2년물 금리는 어느새 1% 선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팬데믹 쇼크로 금리와 주가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던 그 2020년 3월입니다. 만기가 조금 더 긴 5년물 수익률입니다. 연준 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 또는 양적 긴축 정책 전망도 입체적으로 반영합니다. 역시 밤사이에 4bp 더 뛰었습니다. 5년물 금리의 절대 수준은 이렇습니다. 어느새 1.5%에 근접해서 2020년 2월 초 이후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쇼크가 발생하기 직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 5년 만기 금리가 최근에 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밤사이에 이랬습니다. 유럽 거래에서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뉴욕 거래가 시작되자 급히 물러섰습니다. 오후 들어서 결국 하락세로 반전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죠. 하지만 금리의 높이는 두어 달 전 작년 10월 하순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조기에 세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밤사이에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연설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더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이르면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되면 후속 금리 인상을 제법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블라드 총재는 스스로를 인플레이션 매파들의 북극성이라고 불러온 인물입니다. 이번 통화정책 정상화 국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리더십을 보여왔습니다. 조기 테이퍼부터 시작해서 조기 금리 인상, 조기 양적 긴축을 앞장서서 주창했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들은 모두 이 양반이 주도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반드시 매파적이기만 한 인물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에는 제2차 양적 완화를 앞장서서 주창해서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 블라드 총재의 발언은 지금 경청할 만합니다. 좀 더 들어보시죠. 블라드 총재는 금리를 올리고 난 뒤에 일부 전문가들이 희망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진다면 하반기에는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한 가지 희망적인 뉴스가 있었죠.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가격 지수가 급락했다는 소식 이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지표는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실업률과 시간당 평균 임금을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실업률이 예상대로 좀 더 떨어진다면 3월 금리 인상은 더욱 확실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여유 노동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별로 안 올랐다면, 최근의 둔화 추세가 계속됐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12월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해 벽두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